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3시쯤 성산 동쪽 150km 해상을 통과했습니다. 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이 서부와 남부 지역은 비바람이 적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제주 동쪽 지역에 가장 근접했던 시각. 성산항에 피항한 배들은 파도에 출렁였고 배 깃발들은 거센 바람에 휘날립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최대 77km가 넘는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 카눈이 제주에 근접하면서 강한 비바람에 제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태풍이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피해도 동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변에서는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방파제를 넘었고 4시간 뒤인 밤 10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해안 출입 금지선이 강한 바람에 날렸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은 강한 비바람이 시작돼 시간당 4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2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반면 제주시 지역은 그제부터 2.2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바람도 적어 대조적이었습니다. 두 고기압 사이로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상황에서 동부 지역만 태풍의 반경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역은 건조한 서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북쪽의 기압골에 이끌리면서 서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진하였습니다. 한편 태풍의 서쪽과 남쪽으로는 서쪽 고기압의 건조한 공기가 파고들면서 비구름과 바람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올해 첫 제주에 북상한 태풍 카눈은 제주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날이 밝은 뒤에도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후 들어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항공편은 일부 운항이 재개됐지만 해상에 태풍특보가 이어지면서 여객선은 전면 결항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던 오전 제주공항. 전날 저녁부터 전편 결항된 항공편은 날이 밝은 뒤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운항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거는 매진됐다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또 줄 서서 혹시나 또 우리 뜨는지 안 뜨는지 근데 계속 대기만 하려더라고요, 어제부터서. 근데 오늘 혹시나 또 해서 왔는데 또 대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후 들어 기상이 호전되면서 일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자 터미널에는 제주를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결항 승객 대기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10m가량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운항이 예정됐던 항공기 510여 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취소됐고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항공사가 제주와 김포, 김해 노선에 특별기 6대를 투입했지만 수요를 잡기에는 부족해 일부 여행객들은 체류 일정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원래 11시 15분 비행기 타고 떠나려 했는데 태풍 때문에 아마 오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비행기도 예약해 놓은 상태예요. 한편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제주 기점의 모든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뱃길이 통제되면서 평소 선박으로 붐비던 제주항은 보기 드물게 모든 선석이 텅 비었습니다. 여객선사들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내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난 당근이 바닷바람을 맞거나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밭을 보러 나온 김하선 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던 당근 새싹들이 밤사이 강풍과 폭우에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죽어보면 뭐가 안 되구다. 이거 재파종을 하거나 하거나 해야 될 건데 나 혼자 재파종도 못하고 이제 또 비료값도 드려야 되고 씨값도 드려야 되고. 태풍 카눈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 동부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농경지가 침수돼 농작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심한 곳은 어른 무릎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파종을 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난 이곳 당근밭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제주도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폭우에 쓸리고 강한 바닷바람까지 덮치면서 어린 당근 싹들이 모두 죽어버린 상황. 최근 파종이 대부분 끝나 어린 싹이 나오는 시점에 태풍이 닥쳐 피해가 더 컸습니다. 바닷물이 맞으면 어렸을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 피해가 심각하고. 다시 파종을 해야 하지만 가뜩이나 영농비가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씨앗값에 파종 비용까지 부담해야 돼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당근 95헥타르와 콩 55헥타르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3일 정도 지나면 발화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피해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장마 기간 많은 비에 이어 이번에 태풍까지 덮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 보복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제주 지역 관광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이 중단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암묵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300만 명을 넘어선 뒤 이듬해부터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6천 명까지 줄었다 올해도 개별 관광객만 재개되면서 8만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올해 초부터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태국과 프랑스 등 60개 나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8개 나라의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사드 보복 이후 6년 5개월 만인데 제주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전면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와 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수용 태세를 개선하고 환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직항 노선이 늘어나고 크루즈 여객선 운항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7개 노선에 지금 슬롯 배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 개발도 우리 북경이라든지 상해 이 중심에서 이 대부분 여행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관광업계와 출입국 외국인청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도 재개에 대비한 수용태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문화여유부에 단체 관광 활성화를 요청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제주 4.3 기록물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 여부가 오는 10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제주 4.3 기록물 등재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며 영문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영문 신청서와 영문 영상물을 마련해 10월 중순 재심의를 받고 재심의를 통과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인 제주시 한림읍 80살 김정옥 할머니가 국가보상금 1,000만 원을 4.3 평화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김정옥 할머니의 아버지인 고 김학수 씨는 1948년 행방불명됐는데 김 할머니는 아버지를 비롯한 4.3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과
다른 지방에서 수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 일에 보상금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주 지역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까지 1조 6,891억 원을 들여 206건의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등 구조적 저감 대책에 1조 6천억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자동 기상 시스템 등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에 775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여름철 어패류 등의 피해를 입히는 저염 분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중국 양쯔강 하구의 저염 분수 유출량은 초당 2만 7천 톤으로 평년보다 37% 감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